요 지지 라인을 이탈해서 테슬라가 만약에 한 15% 정도 15% 정도 밀리는 거는 되는데, 그 뒤에 만약에 이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 시장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스닥이 더 밀린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딱 요 구간인 것 같아요. 어떤 구간? 마지막 세일. 여기는 세일 구간이고, 세일 구간에 내가 이 물건을 샀는데 세일하고 나서 와, 나 나이키 운동화 사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신으려고 딱 아껴놨다가 한 2달 뒤에 신는 순간 나이키 망했다 해가지고 이제 나이키가 없어진다는 그런 거지. 이거는 요 딱 구간은 무조건 해볼 만한 자리인 것 같아. 자, 보통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이걸 잘 들어야 돼. 마지막 포인트. 지금 나간 사람 한 3명 정도 있는데 중요한 걸 들어야 돼. 이 앞에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앞에 거는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라, 보통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지지 라인에 딱 이렇게 있죠. 이렇게 지지 라인에. 그럼 이제 쌍바닥이나 이렇게 형성되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박스권을 만들던가 매물 소화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보통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도 옆으로 좀 행보를 하거나 이렇게 가죠. 근데 테슬라는 달라. 테슬라는 시장이 좀 돌아오고 올라가죠. 테슬라는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렇게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한번 볼까요, 나중에? 옆으로 막 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테슬라는 이렇게 올라간다가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주식과 틀립니다, 테슬라는. 오너 때문에 주가도 급락을 하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는 빨리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테슬라를 뭐 보유하는 분들, 여기에 있는 분들은 틀리다는 거, 그것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올라올 때는 틀리게 올라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기타 등등의 뭐 다양한 종목들도 있겠지만 지금 추세 전환하는 눌림 자리에서 탄력받는 것들은 또 쭉쭉 올라옵니다. 멜코 리조트 앤드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상승만 하네요. 그죠? 밥그릇 자리에 이런 게 이제 눌림에서 딱 여기가 포인트죠. 딱 눌린 구간들. 장기 입형 딱 저항받고 밀렸다가 다시 저항받고 눌린 구간에서 추세 타버리면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폭들이 몇 퍼센트고 뭐 30% 40%는 금방 올라와 버리거든요. 자동차가 하도 안 팔리니까 루시드는 자동차계 포르쉐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 주가가 지금 공포를 줍니다. 쫙 빠져버렸죠, 여러분들. 죽음의 계곡인데 9월에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루시드 그룹이 예약 주문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약 주문이 감소했다는 것은 일단 실제적으로 실적에 바로 연관이 되겠죠. 2022년에 목표 생산 대수를 7,000대 2022년에 7,000대 예약 주문이 37,000에서 34,000건으로 줄어들었대. 예약 주문이 줄어든다는 거는 생산이 작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도가 늦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가격을 인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 인도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루시드는 비싸거든요, 차가. 접근성이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열려있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공포고 저런 게 이제 호재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죽음의 계곡에서 요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인하한다는 자체가.
근데 최근에 지금 뭐 자동차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일단 낮춰야 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차트상이나 뭐 흐름상 주가는 앞으로 계속 더 빠지는 분위기인데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루시드 주가도 지금 급등을 했다가 어느 정도의 살짝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을 한번 챙겨봐야 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 흐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전환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이게. 자, 리비안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횡보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막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횡보하는 주식들은 일단은 뭐 좀 잘 안 보는 편이라. 왜 안 보냐면 이 주가가 횡보를 하더라도 파동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파동의 흐름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일봉이 횡보한다고 해가지고 뭐 진짜 그냥 뭐 잔잔한 횡보하는 게 아니라 분차트를 봐야 돼요. 뭐 어느 정도. 분차트 보면 저게 또 횡보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차트 보면 요런 구간들 봐야 되겠죠. 고점, 저점. 일봉을 보면 이 구간에 몇 퍼센트 정도로 움직이나 볼 수가 있겠지만 분차트를 보면 변동폭이 뭐 한 30% 정도 됩니다. 박스 자리죠. 그래도 이 횡보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에 최저점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저점을 이탈하면 이 비중 조절과 분할 매수 포인트를 항상 염두에 두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탈했다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리비안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런 거는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자동차 섹터의 흐름이 조금 좋아지는 상황들이 나왔을 때는 챙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세 전환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추세 전환된다는 것 자체가 구름대를 뚫는 지점, 구름대를 뚫어버리면 여기서 탄력받고 장기 입형이 되인다 하더라도 한 20% 30%는 금방 가거든요. 그럼 이런 구간들을 살살 모아가서 보더라도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뭐 한 80% 정도 되겠죠, 수익이. 근데 최대한 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나 이런 것들을 좀 챙겨봐야 됩니다. 단 차트는 이런 형상이나 흐름들이 나오지만 이 자동차 관련 섹터들은 모든 흐름들이 자동차 섹터가 좋아야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전기차 관련 쪽으로. 전기차 관련 쪽으로 좋은 호재들이나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이 종목의 이 주가만 혼자 따로 갈 수는 없거든요. 인물주들이 한번 꿈틀댔기 때문에 뭐 눌린 구간에서는 한번 챙겨봐야 될 겁니다. 돈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주식이라는 게 돈의 흐름이거든요. 돈의 흐름이 어떤 거냐면 이런 차트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여기에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돈이 들어왔죠. 돈이 들어오니까 매수세가 몰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들어왔다는 거는 세력이 있다는 거겠죠. 개인이 주식을 올리지는 않잖아. 그리고 이렇게 시세를 주고 난 다음에 빨리 갈 것인가? 눌림에서 빨리 더 상승폭을 확대시켜 가지고 탄력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순간적으로 올렸다가 개미들 싹 털고 쌍바닥 찍고 급등을 시켜버리잖아. 돈은 이미 들어왔는데 돈이 들어왔던 테마들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시간차를 어느 정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잔파동으로 보는 주식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차트를 볼 때 시세를 주고 난 이후에 고점 대비 하락하는 종목들, 하락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탔죠. 만약에 요 저점을 깨버리잖아요, 그죠? 요 저점을 깨면 그냥 이 나락으로 갑니다. 이탈한다는 거겠죠. 요런 구간에서 지금 보면 돈이 들어왔다는 걸 확인을 하고 최대한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즉 눈에 보여지는 쌍바닥 자리. 그럼 이 추세 타고 장기평 뚫고. 자,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나간 차트지만 이런 구간에 공략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시간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돈이 들어온 부분들 장기 입형을 뚫고 거기에서 조정받고 돈이 들어왔다가 주가가 바닥에 밀렸다가 요 그림이 나온 이유가 포인트가 되는 거라. 자, 보면 쌍바닥을 확인을 하고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쌍바닥을 찍었구나. 외봉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쌍바닥을 찍고 갔다는 거는 바닥을 일단 다졌구나. 바닥을 확인했구나.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이 장기 입형을 못 뚫어버렸어. 못 뚫고 근처까지 갔다가 이런 눌림을 주는데, 단테님 여러분들한테 뭐 영차 이야기 많이 하시죠? 영차. 이게 영차 패턴이잖아. 영하고 차. 이거 내 설명. 저는 이게 무라차차로 표현하는 편인데, 즉 이게 눌림이라. 시세를 주고 나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재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자, 그러면 요 재상승할 때 앞부분을 봐야 되는데 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 들어온 돈은 개인 돈이 아니라 즉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구간들 챙겨보도록 해야 되겠죠. 홈디포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거는 뭐 영차나 이런 기법보다는 일단 요거는 추세가 일단 전환됐죠. 자, 바닥을 확인했죠. 여기서도 쌍바닥을 확인하고 장기 입형을 뚫고 추세 전환 모습들이 보였다가 빠졌다가 지금 요 구간인데, 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눌림이 어떤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하고 손절이 짧은 자리라. 지금 장기 입형을 뚫고 난 이후에 이게 지금 눌림의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이게 장기 입형을 이탈하면 여기가 손절을 잡아야 됩니다. 이탈했다가 올라가더라도 손절이 짧은 구간이라고 보인다는, 알려준다는 거라. 여기에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가 추세 전환을 했는데 눌림에서 못 가면 못 간다는 거라. 그럼 이런 구간이 추세가 전환된 거를 확인을 했죠. 일단 안전하죠.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쉬었다 가는 구간을 잡았어. 내가 잡았는데 안 가면 손절이 짧죠. 갈 것 같으면 여기 눌렀다가 가야지. 옆으로 횡보나 이런 모습들이 안 보이시거든요. 이거는 횡보하는 차트가 아니에요. 이 종목은 파동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지지라인에서 상승, 하락, 쌍바닥, 눌린 구간이죠. 뭐 이런 것들도 챙겨볼 수 있고, 익셀랜드 지금 바닥을 해서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반등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런 주가들은 챙겨봐야 되는 시기들이 딱 나오겠죠. 뭐 딱 보이죠. 자, 이게 지금 이거는 그냥 가만히 둬야 됩니다. 주가가 더 올라가라고. 그러면 딱 이 저항을 뚫고 못 뚫고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항상 이런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거든요. 자,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 매물이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안 쌓이니까 주가가 올라가기에도 빨리 올라간다는 거라. 그럼 여기 저항을 받고 눌러주는 구간들, 눌러줄 때 어디까지 눌러줘야 되는지를 챙겨봐야 되겠죠. 어디까지 눌러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5일선 아니면 21선 아니면 구름대. 제일 좋은 눌림 구간은, 기대 수익 큰 구간은 여기 저항을 받고 요런 자리에서 올라가는 거겠죠. 이런 종목들도,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 눌림 구간들이라 해가 다 체크를 해놓고 눌림 자리 왔을 때 내가 이거는 한번 챙겨봤던 주식이니까 그때를 봐야 되겠다. 자, 바닥을 확인했죠. 그리고 저항받고 눌렀다가 장기 입형을 뚫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뚫고 난 다음에 지금 딱 눌림을 보여주는 구간이죠. 자, 눌림을 보여준다는 게 여기서 눌렀다가 바로 갈지 아니면 여기까지 이탈했다가 눌렀다가 갈지 딱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죠. 내가 조금 더 싸게 잡으려고 하면 여기 이탈하고 이런 구간들을 봐야 되겠지만, 시장의 분위기상 지수가 올라가 버리면 여기가 눌린 구간이 좋을 거고, 안전하게 간다면 2분할 매수고, 뭐 이런 구간에 잡았다가 손절 라인은 요까지 보면 되겠죠. 여기가 깨지면 요 지지 라인 있죠. 요 지지 라인 깨지면 요때부터 무너지니까.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실적 여기에서 이제 급락을 했을 때 미리 지금 이야기했거든요. 인터넷 매출들이 뭐 안 좋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급락을 했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면 이 반등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근데 이제 항상 돌발 변수라는 게 있죠. 실적은 좋지 않게 나오면 꺾여버리겠죠. 꺾여봤자 딱 지가 내려오는 자리가 여길 거라. 그래서 이런 거는 2분할 매수로 딱 보면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 거죠. 어차피 지금 큰 박스 자리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코스트코가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밀려가지고 하더라도 추세가 밑으로 빠질 자리는 아닌 거라 이제 차트상. 스큐 추세가 지금 하락입니다. 하락. 기술적 반등인데 항상 우리가 기술적 반등을 보는 차트들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라. 뭐 경제 침체나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나스닥이 밀릴 때 상승은 하지만 이 흐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뭐 산타랠리가 이루어진다면 이 정도까지는 좀 내려올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저점을 공략한다고 생각하고 요런 구간에 쫓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라. 이게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가 힘든 차트입니다. 그죠? 힘든 차트라는 거라. 여기 보시면 기술적 반등 뒤에 빠져버렸고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이게 상승 흐름으로 올라가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횡보를 하는데 횡보할 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보다 요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추세가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라. 그렇다고 뭐 이게 저점을 깨고 밑으로 뭐 이런 상황은 안 오겠죠. 저는 이거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쌍바닥 자리 고까지는 밀린다고 봐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 이런 게 이제 바닥에서 급등을 할 거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일단은 뭐 이번 주 FOMC 14일 이후에 또 흐름들 그 전까지 변동성이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